저는 지금까지 1년 9개월 정도 됐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족을 대동했던 김진경 선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사망한 비상공무원의 친형 이혜진 씨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배우자 이십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밤늦게 저희들이 해양경찰서로부터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사, 이 무궁화 10호의 직원들은 총 7명입니다. 근데 진술조서 지금 받으신 거는 총 8표가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이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이긴 하지만 한 명이 이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총 진술조서가 8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 중 해경에서 월북과 관련돼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금 관리를 드렸고 그 중에서 월북 관련된 내용만 여기 저희들이 프린트 해왔는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북이 이제에 대해서 번복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유족들께서 이제 심정을 밝히시겠지만은 특히 시사공무원 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편지를 어머니께서 대독하실 겁니다. 대독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월북이라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얼굴도 공개도 못했고 모자이크 처리했고 그리고 육성도 변조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당당한 정말 북한 때문에 희생당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키지 못한 그런 국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자이크 처리하실 수 있고 시작할 텐데 그 아들이 대통령한테 쓴 편지를 대독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혜진 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대통령 기록물 안으로 위반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에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몰랐던 사실인데 어제 국방부 보도자를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어떠한 지침을 내렸다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지침 때문에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정당한 임무를 집행하는 데 방해가 됐는지 그 지침 때문에 과연 월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의 법적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궁화 10호의 직원들 월북 관련된 진술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 보면은 오늘 해경이 중요합니다. 오늘 1월 4일 뉴스에 이대준이라고 실질적으로 이름이 나가도 됩니다. 이대준이 월북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혹시 본 적 있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오늘 뉴스를 봤는데 월북이라고 나오길래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근거 없이 월북이라는 뉴스가 왜 나왔을까요? 매스컴에서 말하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살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또 오늘 뉴스에서는 월북 사실을 듣고 사살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매스컴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즉 이거를 쓴 무궁화 10호 진술한 직원 또한 터무니없는 말이다. 월북이라는 게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실종자 다음에 같은 직무 직원입니다. 실종자 이대준이 북한으로 월북했다고 생각하는가요? 라고 답변해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 사이에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월급 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직원 또한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인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아랫부분입니다. 실종자가, 이것도 다 다른 직원입니다. 실종자가 북한에 관련된 말이나 방송, 서적 등을 본 적이 있는가요? 진짜 들은 적도 없었고, 정치 세계에 들어가는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정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여기 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이 직원도 또한 이대준이 팔에 항해 당직 중 북한 관련 언동이 있었는가요? 나의 대답에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 또한 북한에 관련돼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이것도 너무 예. 여기 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실종자 이대준 씨가 부부로 월급을 했다고 생각하는가요? 전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 또한 월급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증명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시죠. 여기 진술인은 실종자가 실종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모릅니다. 네, 월급이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인은 실종자가 실종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 모르겠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진술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진술 주소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찾을 동안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수사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실종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월북의 정황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선원들 진술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그것은 깨버렸고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저는 수사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해경에서 9월 23일 날
해양경찰청 중부청 수학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혹시 월북에 관련된 단어가 있었는가? 그리고 바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인천 해경의 수학과에서 다시 또 전화가 옵니다. 혹시 평소에 월북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월북에 관련된 단어가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북한에서 체포되고 사망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해경에서 이 사건 전체를 뒤집고 보면 아예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월북에 관련된 정황 증거 프레임의 수사로 짜 맞춰졌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들 보도자료 증거 중에 그 561, 167쪽이라고 적혀있는 거 한번 써보시죠. 560이라고 167회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빠졌는데요. 진술조서 561하고 167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진술조서 못 받았는데 진술조서 드리세요. 편지로 못 받았어. 제가 이 해경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동생은 해상에서 실종, 그 다음에 해경에서는 실종 사건에 관련된 조사와 수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조기 종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경은 무리하게 끝까지 갔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수색을 약 한 달 정도 하고 수색 종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이 실종의 원래 종료입니다. 원래 원칙상.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제까지 수사를 해왔고 수사를 종결한 것도 아니고 일단 잠정 중단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경에 청장을 방문했을 때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 해상 실종은 그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다. 아마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상 실종 사건에 관련해서 언론에 한두 번 정도 나오다가 바로 종결됩니다. 보통 해상 실종 사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 5년에서 10년 동안 이러한 조사를 해경에서 숱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직 해양경찰청장, 또 윤석열 당시 수사국장, 당시 인천 경찰서 수사팀장을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따져 묻고 앞으로 수사에 관련된 그 종결 사항을 좀 물을 겁니다. 여기 해양경찰 진술 조서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이제 561조, 그다음 167조라고 기재된 부분인데요. 유동환 스포 진술 지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북으로 월북을 하기 위한다면 각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간다는 것은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월 21일 1시에서 6시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질문합니다. 무궁화 10호 선내에 운영 동의 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요?
이게 무궁화시포 직원이 진술합니다. 구명 동의외 각 방에 방수복이 있지만 실종자 이세준 씨의 방에 다 확인해 보니 그대로 방수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해양경찰은 방수복이 사망자의 방에 있었다는 점, 방수복이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진술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날 그 바다 온도가 낮아가지고 방수복 입고 얼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방수복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죠. 숨기고 그런 부분을 숨기고 해경에서 얼굴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진술 조서를 어제 밤늦게 받아가지고 좀 하나 더 있는데, 이때 직원들이, 사망한 공무원이 지금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던 그 회사 공무원이 굳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하는 바다에 월북하겠다고요. 특히 방수복을 입지 않고 월북하겠다고 하는 거는 해양경찰에서 무궁화시포 진술 조서를 받음으로써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숨기고 선택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 왔다는 7명 중에 1명의 전문가에 의견하고 무궁화시포 직원들이 방수복이 있지 않고 그대로 방에 있었다. 평소에 지금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죽는다. 나를 했다는 이 진술을 비교해 봤을 때 같이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의 직원들이 정신감정했다는 7명 중에 그것도 단 1명 정신적 공황 상태보다 증거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 증거 가치가 훨씬 높다는 방향이 해경이 원하는 월북이라는 증거 가치와 방향이 다르니까 선택적으로 이렇게 월북을 해서 월북을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명 쫓기에 대해서 그렇게 월북이라고 증거라고 됐으면서 이 방수복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했는지 해양경찰이 이해가 됐습니다. 월북이라고 조작해서 가려고 하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 해양경찰 진술조사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그 문제 그 회사국에 어떤 질문? 네, 원본은 지금 이렇게 두껍습니다. 아니, 그거 다 공개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갔을 거고, 지금 아마 기자님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 바깥에 배치해 놨으니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진술조서는 하나도 저희들 편집한 거 없이 그대로 하는 거고, 여기 저희가 또 보내드린 거, 무궁화시포 직원들의 월급 관련 진술조서, 이 원본 중에 월급 관련된 내용만 요약해서 여기 기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나중에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진술과 관련 질문 있으신가요? 이 진술조사 그럼 해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화하는지 알겠어요. 2019월 이후에 수방되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협조했다가 공개를 안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게 보니까는 2020년 9월 24일 날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경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했고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공개를 하지 않다가 어제 이제 항소 취하하면서 어제 밤늦게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공개를 안 했는지는 진술 조서를 보니까 해경이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월급 발표하고 너무 배치되는 진술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공개를 항소까지 하면서 거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진술조서, 예.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진술조서 외에 다른 자료들도 있으시죠? 예. 저희들이 해경 상대로 청구한 정보 청구는 두 가지입니다. 이 지금 진술조서하고 초동 수사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너무 밤늦게 받아가지고 제가 이 진술조서부터 먼저 검토를 했고요. 초동 수사는 이 진술조서보다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검토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더 보니까 그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그 유족하고 일일이 비교하면서 검토한 후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못했고 그 초동수사 자료에서는 월북이라고 된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 초동 수사 자료를 보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거짓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평도 어총계장한테 사고 당시에 부상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부상이 어땠느냐라고 하니까 대절풍이 상당히 심하게 불었었고 제가 그 다음날 사고 선박에 갔을 때 상당한 파도와 조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올라가서 제일 먼저 점검했던 게 컴파스를 보면서 조류 방향을 봤습니다. 조류의 방향도 해경에서 발표했던 윤상현이가 발표했던 조류 예측 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조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길게 갈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이 무궁화시포 진술 조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진술 조선에 월급 관련된 여기 나와 있는 정보인가요? 예, 지금 여기 보여드렸던 지금 여기 일부 조금 프린트가 너무 저희들도 늦게 받아가지고 프린트가 늦게 됐는데 일부 빠지게 있더라고요. 여기 요약본이거든요. 이게 전부 월급 관련된 진술입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방수복에 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수복에 대해서 전혀 그 부분을 빠뜨린 거에 대해서 아주 해경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그거 중에 월급 관련 걸 얘기하신 건데 이게 기존에 국가면 공개했던 다시 질문 주시겠습니다. 기존에 국가면 다른 또 이런 부분 공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혹시 그 부분이 예. 그 국감에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관련돼가지고 진술 요약본을 아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봤을 때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방수복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망한 공무원이 지금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죽는다라고 동료 직원들한테 말한 부분이 기존에 있는 해수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내용과 좀 추가됩니다. 또 다른 내용 추가됩니다. 그러면 피사공무원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아들입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망 발표를 시작으로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 정부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맞서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하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 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도 잃고 꿈도 잃었고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래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20살의 봄날도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월북자 낙인을 혹시 주변에서 알게 될까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가정인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안 되기에 끝없이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 국민이 적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시신까지 태워지는 잔인함을 당했지만 이 일련의 가정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여 비난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점점 주눅 들어갔지만 지난 1월 31일 날 만나 뵈었을 때 주게 꿈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너무 따뜻했고 진실이 곧 규명될 테니 잘 견뎌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따뜻한 이 한마디였고 지켜지는 어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대자 중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야 해봅니다. 제 아버지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태극기를 직접 사오시고 국경일마다 일찍 일어나 직접 국기를 개항하시는 애국심이 있는 분이셨고 모르는 할머니께 홍시를 건네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따뜻한 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물에 빠진 어민을 구하셔서 표창장도 받으셨지만 정작 아버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들어 그 죽음의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다는 말로 무참히 짓밟았고 직접 챙기겠다, 늘 함께하겠다는 거짓 편지 한 장 손에 쥐어주고 남겨진 가족까지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전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런 원망도 분노도 씻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저는 이제 제 위치에 돌아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를 믿고 남은 일은 어머니, 큰아버지 김기훈 변호사님께 맡기고 저는 제 길을 열심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오명이 벗겨지는 기사를 보면서 그 기쁨도 물론 컸지만 전 정부, 전 대통령께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혹시나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님께서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부분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대통령님, 오늘은 제가 20살을 맞는 생일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슬픈 생일이지만 오늘만큼은 대통령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게 큰 선물을 보내신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얼마 전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 동생을 잘 다독이고 어머니께 힘이 되는 아들이 될 것이며 이 힘겨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신 큰아버지와 김기훈 변호사님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 바른 인성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걸어가시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바라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다시 전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의 아들 올림. 여기께서 이제 20살 생일을 맞은 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딱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께 그 어머니로서의 아픈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정도 따로 있을 거고요. 그 어머니께 그동안 1년 9개월 동안에 소외를 한번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고 어떤 소외를 어떤 마음이었고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질문하실 거면 질문하십시오. 감정을 주십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해진 기자회견문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해경의 수사에 관련된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사고 선박에서 북쪽 동쪽으로 합자망이라는 어망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복을 입지 않은 이상 거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방수복, 라이프 자켓, 구형이 존재했다는 해경의 수사발표, 그다음에 국방부 발표는 그 해역을 아니면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다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무조건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정부가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라고 규탄을 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을 대표하여 동생의 명예를 밝히는데 더군가 약속을 지켜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21일 새벽 소연평도 남방 해상에서 실족되어 조류와 계절풍으로 인해 북한 해역에 유입되어 무참히 사살될 때까지 22개월 만에 어제 입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집단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월북의 정황 증거들의 부족으로 살인사건 수사를 잠정 중지한다고 했고 추정과 입증 불가의 자료들로 혼선을 주었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허탈한 망감이 교차합니다. 어제 진실의 문으로 한 발 다가섰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심경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권해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군의 SI 정보를 듣고 있었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제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진실을 밝혀줘야 합니다. 군의 첩보 자산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저희들과 의문을 가진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 중 군을 경험했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 취득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많고 한미 합동 정보라 했지만 일부 특정 세력만 공유할 정보가 아닌 국민도
국민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초한 주장과 혼선, 입증 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작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조작된 증거와 자료들도 호도했고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단순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평화,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입니다. 스스로 증명하셨듯이 인권을 유린한 행위는 범죄입니다. 단정 시간도 필요하지만 악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따뜻한 가족애와 사건 현장에서부터 너무나도 허술한 의문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그 어떤 바보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라고 권한과 권력을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듣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지 말았는지 알기 위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조롱하듯이 감추고 숨어버렸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떳떳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필요에 의한 알 권리가 아닌 자유와 평화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긍심으로 이제는 되돌려져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미력 하나마 늘어갈 것입니다.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몰래 숨어서 공격했던 분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용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격은 이제 멈춰주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힘든 시기, 어려운 환경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일원이 됩시다. 모두가 응원해 주셨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응답의 시간, 진실의 시간 속으로 갑니다.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사법 체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의 시스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에 대한 그 질의응답은 끝나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향후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지, 향후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죠. 저희들이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항소했지만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 항소 기간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공인된 그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어제 발표된 국방부 보도자료에서 했듯이 지침에 대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침에 대해서 지침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취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청와대를 상대로 순수한 정보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5일 대통령 기록관장에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고, 6월 23일 전까지 공개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통지한 상황입니다. 향후 대통령 기록관장이 대통령 지정 경우 정보를 전부 거부할 경우 세 가지 방향으로 어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정소송입니다.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 13일 법원에서 결정으로 공개한 정보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기록물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무난히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당 원내대표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상 국회의원,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므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민주당 윤건혁 국회의원의 입장문을 보면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떳떳하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등 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피살공원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살공원 사건에 관하여 보고받고 나서 3시간이 지나서 사망하였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운행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확인해야 직무유기를 하였는지 아니면 직권남용을 하였는지 수사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에서는 이미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그 청와대를 상대로 순수한 정보에 대해서 행정소송, 정당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부득이 고발함으로써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 변호인으로서 제 생각은 우선 원내대표들한테 건의를 먼저 하고, 특히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건의를 해서 민주당에서 만약 민주당에서 이 찬성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부득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할 생각입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찬성 의결을 할 경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발할 생각이 없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문을 제출할 것이니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서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족이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의결을 해주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제 입장문을 발표한 윤건영 국회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윤건영 국회의원은 나서서 이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의 정보가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의원으로서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국방부는 2022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2022년 6월 16일자 보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의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에게 하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이 지침으로 인해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월북으로 발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지침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 지침이 과연 월북으로 연결 도리가 있는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을 통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조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문 대통령은 적당도 말이에요. 처음에 서울은 그대로 할 거고요. 윤 대통령 고발하는 건 제 의견이고, 제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견을 안 해줄 경우 문재인 대통령 바로 고발할 건데, 유족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다음번 채택해서 이거를 공개해준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문재인 대통령 고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기준할 생각입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처음에 있었죠. 서울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살인 방조죄로 문재인 대통령 고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 방조죄로 고발할 건가에 대해서 이해진 형님하고 저하고 좀 의견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직 살인 방조죄로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견을 표명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해진 대통령은 살인 방조죄로 고발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살인 방조죄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이거 부득이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는 겁니다. 왜 부득이하게 고발하냐면 대통령 기록물법상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장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정보를 받기 위한 그 방향으로 고소장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한 정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사건 피사 공모 관련돼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정보가 핵심적인 정보, 즉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지켜야 될 보호 의무,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핵심적인 증거가 이미 대통령 기록관도 가여 있기 때문에 과연 직무유기가 했는지, 직권남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무난하게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은 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때 심히 중대하게 국가안전보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이 정보, 청와대를 승소한 정보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르게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이혜진 대표님하고 여기 어머니하고 질문하신 분 있어요. 전직 대통령 고소 고발에 관련된 것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한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긴 순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정치권, 그 다음에 법무부에도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다음 주쯤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수사의 기법이 특검으로 가야 될지, 공수처로 가야 될지, 아니면 특별수사청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일반 검찰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들은 다음에 고소 고발의 주체, 범위,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좀 주도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서로 쌍방간에 자기 방어권 행사를 해야 되니까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자료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얘기하실래요? 제가 어저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님하고 전 최재성 의원님의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 입에 또다시 월북이라는 단어를 올리시던데 그렇게 단정 지어서 월북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그 증거가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근데 증거도 가져오지 않고 또다시 현 정부에 조사하여 월북의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월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유가족의 가슴에 또다시 2차 가해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월북이가 단정질 수 있으면 유가족한테 증거를 가져오고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유가족한테 내세울 수 없는 증거라면 그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입에 월북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좀 추가 질문 있으세요? 예. 감청 자료에 대해서는 들으신 거죠? 예, 국가부에서 결정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따로 연락 준 건 없습니다. 추가 기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예, 없습니다. 도감청 자료는 그 민주당 당시 국방위 소속 의원들까지도 들었었거든요. 그랬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다시 재판을 통해서 이미 자기들 국방부만 들었던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일반 신분입니다. 일반인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로 묶을 수도 없고, 또 이것도 제가 국방부 장관 면담 요청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서 비밀 사역학서를 써서라도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내용,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기사를 제가 잠깐 봤었는데 지금 해경과 국방부,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에서 각각이 자행했던 만행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해경의 이 진술 수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고선바 본과 식포는 선원들이 동생을 포함하여 16명입니다. 15명 전체 진술이 없는, 또 선별해서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신빙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승조원들에 관련된 진술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이 빠져 있었고, 실종 사건인데 월북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동수사 자료에도 상당 부분 제가 납득이 안 간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정보 공개 청구에 관련해서 이 확대 범위가 다양한 루트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측정했던 더미 시스템, 그 인형 모형 있지 않습니까? 더미 시스템, 그 다음에 조류 예측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는 예전에는 감추려고 했지만 지금은 공개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에 관련된 모든 보고 증거들이 국방부에는 저는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 안보와 군사 기밀을
넘지 않은 선에서 조금이라도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제 비록 이제 번복이 된 수사지만 참담하기도 하고 할 말을 제가 잃었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 앞에 아니면 우리 가족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그동안에 해왔던 줄기차게 왔던 강성의 마인드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응대를 했었는데 떨리는 마음, 분노스러운 마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맘 놓고 울어보지 못하고 웃어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이전보다 더 냉정하게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할 겁니다. 근데 이 조서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조서를 상당히 많이 받아보고 조사를 해봤지만 이 부분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판단을 하고 여건에 관련해서도 차후 해경청장을 만나게 되면 진술을 제대로 하셔라. 그 다음에 애상 실종 사건에 관련해서 다루지 월북이라는 것은 일단 빼놓고 다시 조사 요청을 이제 할 겁니다. 면담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해경청장 면담,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 면담, 그 다음에 국방부와 법무부 장관 면담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음 주 재판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해수부 장관 만나셔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아직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공무원인 만큼 해수부 장관 만나서 장례식을 치르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공무원 이쪽 급여에 대한 문제도 이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1년 9개월 동안 변호사로서 지켜본 그걸 정리를 하면 기획자가 있고 실행자가 있죠. 제가 청와대를 정보공개를 소개했는데 청와대로만 기재했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해서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라고만 기재해서 했는데 배당이 국가안보실로 배당이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교차점, 해양경찰과 국방부를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게 국가안보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청와대로만 기재했는데 국가안보실로 배당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월북으로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 기획은 국가안보실이고 실행은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가 실행자한테 전달할 때 어제 국방부 보도자에 나온 지침이 그 지침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실행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실행하는 기간에 어떠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제 발표한 국방부 보도자료의 지침이 아니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획을 국가안보실에서 했다고 하면은 그 기획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문제가 부각될 겁니다. 그 국가안보실이니까 당연히 국가안보실장이 연관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보실장을 고발할 예정이긴 하는데요.
과연 국가안보실장이 이 기획에 혼자 했었느냐라는 게 혼자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같이 기획자가 누구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획을 새벽 1시에 있었던 NSC 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이 NSC 회의의 회의록은 과연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회의록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은 현재도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을 조사를 해서 그때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그 회의를 어떻게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행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실행한 거다라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기획을 누가 했는지를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파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얘기가 있는데요. 9월 23일 날 오후 3시 반경에 동생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군은 오후 4시 반부터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했던 게 그날 오후 6시경 자포로치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서 내려왔을 때 라이프 자켓, 그 다음에 동생이 9시 약 한 40분경 사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정부 해양경찰청 수사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바로 또 30분 후에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에 전화가 옵니다. 이 사람들은 치밀하게 준비했고 기획을 했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해경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월북에 관련된 단어를 질문합니다. 딱 그렇게 간단히 하고 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른 가족들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해라. 그리고 동생하고 가장 많은 통화를 했고 금전거래가 가장 많았던 10년 이상의 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2번 전화 조사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생이 체포된 거 물론 3시 반에 체포됐다는 것을 인지했다지만 그 전에 저는 인지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첩보가 며칠이 지나서 공개가 됐고 그게 계속 공개 위협에 관련해서 했었는데 또 다른 저는 증언을 듣게 되면 그 정보도 마사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료고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서신을 주고받았을 때 그 전후에 그런 부분들을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연스럽게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북한하고 교신할 채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개 같은 소리냐. 바다에는 너네들은 다 달았다고 할지라도 바다에는 통신 채널이 있다. 그거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이나 해경에서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니까 조금 전에 연애편지 주고받았듯이 받았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신을 공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조작을 하고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이제 고소고발을 통해서 또 고소고발을 하는데 반박도 상당히 강력하게 할 것 같으니까 만반의 준비와 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예. 부인의 성함이 이제 나왔는데 혹시
부인의 사진도 공개를 하시죠. 사진 공개 이름은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괜찮은데 사진은 어떻게? 그것은 좀 이따 장례식 때 공개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시죠. 왜냐하면 이름은 공개됐더라도 사진은 조카들 때문에 아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카들하고 좀 이상하게 해보게. 예, 질문. 예. 어제 자신 월급이 아니라면 아닌 이유로 공개하는 취지로 다른 변호사들이 공개 공개를 준비했다고 하셨는데요. 홍기호 변호사님이 발표가 있는데 혹시 이것이 유료 공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알고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면 아닌 이유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경의 정보 공개 청구를 어제 자진 제 기사를 못 봐가지고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고 해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컨디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경 청장을 면담했을 때 항해사니까 월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그것은 터무니없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 근거가 되겠지만 그 사고 선박 그 주변 해역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자진 월북을 하려면 잠수복 준비하고 오리발 끼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력제를 만들어야 된다. 선박처럼 아주 정확하게. 그래야 자진 월북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당시에 조류, 바람, 수온 모든 것들이 하나도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온이 약 한 22도 언저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런 조치, 일반 옷을 입었을 때 30분 후 직후면 조체온증이 옵니다. 그러한 악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저한테 차라리 물어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 사람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연락을 취해서 한번 면담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그 월북이라고 초창기에 월북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 사망한 실종된 위치가 월북할 위치가 아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배는 무궁화시토 배는 서해를 어디든지 다니면서 NNL 근처로 사실 다닙니다. 근데 위치가 대흥통도 그 밑에 남쪽에 소연도가 있고 그 남쪽에서 실종됐습니다. 왜 굳이 거기서 월북할 사람이 거기서 실종될 이유가 없죠. NNL 근처에서 근처에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판단되지 않았고, 두 번째 어제 밤에 받은 해양수산 그 직원들의 진술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잠수복 평소에 3시간이면 물에 빠진 부지는 그걸 죽는다라는 동료들한테 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알고 있는 피살 공무원은 잠수복을 자기 방에 있는 것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안 입고 월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월북이 아니에요. 추가 질문 있으세요? 예. 자료를 이대로 나눴었잖아요. 예. 지나가시는 말도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시죠. 예. 월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사를 했을 수는 있어도 월북입니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월북 추정된다는 얘기도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건 신뢰가 또 추가 질문 있으세요? 소송 수사 자료는 수국에 공개 마찬가지로 해주실 예, 그게 지금 그 개인정보도 많고, 그 사망하신 분의 얼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그걸 드리면서 상의를 해야 돼가지고, 도저히, 밤늦게 받아가지고, 준비를 유족들하고 상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지금 진술조서가 상의 때문에 진술조서가 오는 겁니다. 예, 오늘 추가 질문 더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어나서 인사한번
그동안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추후의 일정은 좀 논의한 다음에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바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준비할 거고요. 제가 지금 생방송 좀 있어가지고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인터뷰 가능하시죠? 당신 지금 귀찮은데. 제가 다음 주에 주세요. 차 없더라고요. 먼저 어머니.